안녕하세요. 오늘은 유공자 관련 2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공자에 관련된 내용은 유공자가 아닌 분은 들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유공자 되신 분만 듣고 또 내용이 여러분 참고가 될 만하면은 많은 유공자 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그 유공자 판정 내리는 심판에 관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지금 이거를 파헤치기 시작을 했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걸 하면서 과연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 우리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아들, 손자까지 유공자로 판정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그러면 유공자로 판정을 받는다면은 어떠한 급수를 받고,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해서 어떠한 급수를 받고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이 일단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유공자 관련된 영상이 유튜브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거기 내용을 보면 전부 보상금 문제 그 관련 홈페이지에서 나온 거, 이거를 소개하는 거 이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궁금한 점을 묻는 것을 대답해 주는 사람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물어봤는데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우선 제일 궁금한 게 저의 지금 다친 상의 내용으로 봐서 유공자가 되겠는가 하는 거하고 몇 급을 받겠는가 하는 거, 이것이 제일 핵심이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다 잘 가르쳐주고 얘기를 잘해요. 보상금이 얼마고 어디 가서 신청하고 이런 거는 잘해요. 이런 거는 다 홈페이지들 각자 나와 있는 거는 잘하는데, 제일 중요하고 알고 싶어 하는 이런 내용을 파헤치고 들어가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은 단 한 분도 얘기해 주는 분이 없어요. 아무리 물어도. 예.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우선 그 상의자나 전사자나 이런 분들이 그 급수를 몇 급을 받겠는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 보상금 문제는 대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알아요. 보상금 문제는. 하지만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로 뛰어다니면서 수고하는데 어디에 속해지겠는가 하는 거는 를 가르쳐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관련 서류를 띄면 서류 띄는 부서에 있는 그 직원들도 그 자기가 띄준 서류에 대해서 물으면 그 서류에 대한 것을 얘기를 못해요. 그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지금 6.25 당시에 그 상해를 입었다든가 전사했던 분들은 그 당시에는 주민등록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소아 5년으로 나와요. 그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정보, 그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소아 5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소아를 단기로 바꿔야 되고 단기를 서기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 소아 5년에 나왔든지 단기로 나왔든지, 또 그때는 또 이 내용을 전부 한문으로 다 썼어요. 네, 전부 한문으로 써놨어요. 그런데
요즘에 대학 몇 개 나온 그 직원 아가씨들도 심지어 뭐 대학을 몇 개 나오고 있는 저 보건처의 뭐 과장부장, 보건처장 뭐 이런 사람도 그때 적혀진 이 서류를 읽어달라 그러면 못 읽어요. 모르겠다 그러고 못 읽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버지에 대한 서류를 한문을 그리고 이 글씨를 요즘같이 이렇게 명백하게 지금 이렇게 유공자 2편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나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아니고 그때는 펜으로 찍찍찍 썼는데 한문을 그나마 썼는데 그거를 프린트를 해서 보냈는데 프린트한 글씨 자체가 잘 안 보이는 거야. 뭐 뚝뚝뚝 끊어지고 글씨가 이렇게 쭉 막대기를 그은데도 중간에 뚝뚝뚝 끊어지고 그러니 이것을 한문을 잘 아는 사람도 알아볼 사람이 없는데 한문 자체를 읽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달라 그래도 자기네들은 그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서류만 띄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 있는 사람도 그거를 얘기를 안 해주거나 혹은 몰라서 못 해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한문에 대해서 뭐 이제 모르는 글씨도 아직도 많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 우리 아버지 그 대해서 서류를 띄서 그걸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보려고 해도 내가 모르는 글씨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글씨를 한문에 대한 걸 잘 알겠나 싶어가지고 옛날에는 이 등기부에 그 문서들이 다 한문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등기부의 부근에 가면은 한문을 잘 알 것이다 아는 사람이 대서방이고 뭐 변호사고 많을 것하고 내가 그 서류를 들고 다녔어. 이 서초동에서 그 등기소 옆에 가가지고 대서방에 일단 찾아갔어요. 대서방에 찾아가서 이걸 보여줬더니 자기는 맹자 공자 다 읽었는데도 이 한문은 자기가 읽을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 위에 있는 변호사들 다 찾아다니면서 이걸 좀 읽어달라 그러니까 다 못 읽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좀 뚱뚱하니 그분이 그렇게 뭐 한문을 많이 배웠을까? 그건 내 모르겠는데 그거를 읽더라고요. 거의 읽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잘 모르는 게 많은 거야. 그리고 인쇄가 일단은 프린터가 선명하게 안 나왔으니까 글씨 자체를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 내용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면서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연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 상위 정도가 몇 급으로 나오겠는가 이게 제일 궁금한데 그 급수에 대한 거는 관련 변호사들 뭐 전문 변호사 보훈처 뭐 전문 변호사 이제 문의를 해보면은 이 급수에 대한 거는 자기들 권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른다 이거 말해줄 수 없다 이거야. 그러면 그 급수를 매기는 부서에 거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그 관련 부처에서 물어봐도 자기는 그거는 모른다 이거야. 급수에 대한 거는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몇 급이 나올까 하는 거 그것이 제일 궁금한데 급수를 모르니까 급수로 자기는 판단할 수 없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보훈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유튜브에 그 많은 사람들 단 한 명도 당신 아버지 같은 건 지금 몇 급 정도 나오겠다. 뭐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우선 그렇게 판단을 해서 딱 말해주는 사람은 이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답답할 수가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다 모른다. 관련 부처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모른다. 그럼 이거 누가 아느냐 말이야. 그래서 그냥 신청하면은 거기서 알아서 그냥 판단해주면 그냥 그 판단 믿고 따르면 된다 이거야. 근데 신청하는 사람 입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이 급수를 나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급수를 받겠는가 하는 걸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알려줄 사람이 없고 또 그걸 안 알려주려고 해. 그게 왜 안 알려주려고 하느냐. 자기가 잘못 얘기했다 나중에 그게 판정이 다르게 나오면 자기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그래서 뭐 국사모다 뭐다 가지고 관련된 부서가 많은데도 다 다른 거는 뭐 얘기하는데 그 문제만은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거는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모든 변호사들도 그 판정하는 건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말은 사실이지. 하지만 신청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반드시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를 급수를 받겠다 하고 신청을 하기 전에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그 판정 기준에 대한 것을 앞으로 계속 여러분에게 그 완전히 그냥 깔끔하게 공개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공자 관련 2편에 대해서 유공자 선정에 가장 취약한 7급에 대해서 이 1급, 2급, 3급 이런 분들은 대략 다 벌써 장애자에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급수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걸 말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걸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급, 2급, 3급 그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1급, 2급, 3급까지만 해도 거의 장애자에 속한 분들이 1급, 2급, 3급을 받아요. 그걸 내가 상세하게 어떤 경우에 1급 받는다, 어떤 경우에 2급 받는다, 그 장애자라 하더라도 그걸 내가 다 공개할 거예요, 앞으로요. 네, 다 공개할 겁니다. 2편, 3편 막 계속 나가면서. 제일 궁금한 게 그건데,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선 모든 사람들이 잘도하는 그런 그 항목부터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7급에게 대우하는 보상금. 보상금 문제는 제가 대충 그 어느 선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1급은 1항에서부터 3항까지 있는데 1급 1항에서 3항까지는 대략 한 300만원 선 보상금이, 그리고 2급은 270만원 선이고 3급은 160만원 선. 그 이제 약간 오르고 내리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뭐 끝다리 뭐 이런 거 다 있고, 4급은 130만원 선, 5급은 110만원 선, 6급은 1항에서 3항까지 대략 한 100만원에서 60만원 그 사이에 오르내리고, 7급은 대략 30만원 선입니다. 그 유공자로 선정이 되면은 다달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그냥 쉽게 알기 쉽게 이렇게 통틀어서 그렇게 이제 보상금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드렸고, 뭐 뒤에 끝다리 뭐 몇백원 몇천원 그런 거 달아봐야 뭐래요. 우선 큰 덩치만 그냥 알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급은 300만원 선, 2급은 270만원 선, 3급은 160만원 선, 4급은 130만원 선, 5급은 110만원 선, 6급은 100만원에서 60만원 선, 7급은 30만원 선. 그 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조금 이렇게 이제 금액이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신청 수순 결정문. 신청 수순 결정문은, 신청은 내가 1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일단 보훈청에 가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그 서류를 받아와야 돼요. 받아와가지고 거기서는 절대로 못 써요. 거기에 써야 될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집에 와가지고 한 열흘이 됐든지 한 달이 됐든지 모든 자기가 신청한 조사를 다 끝내고 서류를 작성해서 나중에 대략 한 달 정도나 보름 정도 후에 그 정보를 다 파악이 된 다음에 보훈처에 접수하면 됩니다. 보훈처에 접수를 하게 되면 이 보훈처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결정하는 그런 회사는 따로 있어요. 서울에 안 있고 지방에 따로 있어요. 거기서 심사실이 있습니다. 심사실이 있는데 거기 심사실에서 의사들이 먼저 7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분들이 그 만들어진 서류를 보고 서류대로 의사 입장으로서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서 등급을 의사가 매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의사가 매기면 그 의사 매긴 것을 또 100% 믿질 않고
관련 부처의 그 공무원들이 또 7명에서 한 1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의사가 내린 그 판결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가 하고 그 법률상 나와 있는 이 몇 급을 매기는 것도 그냥 이렇게 눈대중으로 뭐 의견해서 매기는 게 아니고 그 매기는 기준이 법률상 다 나와 있어요. 그 나와 있는 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단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저는 남들이 전혀 얘기해주지 않은 그것을 제가 명백하게 소상하게 그 많은 항목을 앞으로 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보상 문제는 서류가 다시 심사실에 갔다가 보훈처에 다시 와가지고 다시 보훈처에서 이제 그 보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그동안 알아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번 7급의 내용 몇 가지. 7급에 관련된 내용 몇 가지는 뭐냐면 유족 보상은 유족과 그 유공자 보상 문제는 1편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일단 본인 다친 본인 6.25 때 지금 고령이지만은 6.25 때 상의를 했거나 다친 본인이 지금도 살아있는 분이 있어요. 뭐 극히 드물지만은 살아있는 분이 있고 대체적으로는 배우자가 이제 유공자가 되어서 그 남편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가 이제 돌아가시면 그 아들이 승계를 받아요. 그 아들이 승계를 받고 또 아들이 일찍 죽는다든가 뭐 해야지 하면 그 손자까지도 받아요. 그렇게 받는다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여러 명이거나 손자가 여러 명이나 할 경우는 신청 그 여러 명 중에서 신청하는 사람 한 명만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1편에서도 이미 설명했지만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딴 데 가서 단 한 군데도 이런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던 그 7급이라 그러면 오늘은 이제 7급에 관련된 걸 얘기합니다. 7급에 대한 등급 판정 내용, 어떤 사람이 7급을 받는가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7급 받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뭐 눈, 코, 입, 뭐 팔, 다리, 뭐 등, 배 뭐 이렇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많은 거를 한꺼번에 다 얘기 못하고 오늘은 두 가지 분야에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눈, 재간, 허리 이런데 이제 그런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 7급을 받는 분들의 그 장애 상태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장애를 받는 분이 과연 7급을 받는가? 척추, 우선 척추, 허리 척추 있잖아요. 척추 그 뼈가 경미한 기능 장애, 뼈가 척추에 대한 뼈가 이제 그 아주 경미하게 기능이 장애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숙일 때라든지 뒤로 이렇게 일었을 때라든지 뼈가 움직임을 줬을 때 아픈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장애가 경미하거든요. 그 허리를 굽히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하고 완전 이렇게 망가진 게 아니고 굽히고 펴고 할 때마다 막 심하게 통증이 아픈 그런 경우가 이제 경미한 상태, 아프기만 하고 허리가 부러졌거나 이런 것 아닌 그런 경우, 이런 분들이 이제 일단 7급을 받고요. 그 다음에 척추의 경미한 변형 상태, 그렇게 굽혔다 폈다 하면서 할 때 아프지는 않아도 변형 상태, 허리가 옆으로 삐딱하다든가 척추뼈가 뭐 뒤로 이렇게 조금 잡아졌다든가 또 앞으로 꾸부정하다든가 이렇게 그런 평상인들과 다르게 변형이 되어버린 뼈가 이제 그런 상태가 이제 7급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뼈에 대해서 빗장뼈, 복장뼈,
갈비뼈, 어깨뼈, 골반뼈 이런 뼈들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약간의 기형이 있는 분, 예. 이 어깨 갈비뼈도 이제 갈비뼈가 하나가 쑥 들어가 있다든가, 예? 아프고 이렇지 않아도 이렇게 변형이 돼 있는 경우, 뼈가 이제 이런 분들이 칠급을 받고, 변형이 안 돼도 그 뼈가 계속 이제 총 맞은 자라 계속 아프다든가 뭐 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칠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칠급을 받는다 하고 그 심판 기준 법률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기형인 그런 상태가 이제 칠급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경우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뭐 얼굴, 눈, 코, 입 뭐 이런 거 많은데, 팔 같은 거 많은데 우선 오늘은 두 가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도 다리 그 오금, 관절, 그 오금이 관절이잖아요. 관절 있는 이제 그런 부분, 고비가 이제 다친 경우인데, 그 다리에 대해서 그 다리가 관절이 이제 4개가 있는데, 그 관절 4개 중에서 1개가 뭐 4개 다 해서 벌써 급수가 이제 많이 내려가죠. 그 중에 단 한 개라도 아주 그 다리를 이제 구부렸다 폈다 할 때 경미한 장애, 막 이렇게 구부릴 때 막 아프고, 막 펼 때 많이 아프고, 이렇게 그 관절에 대해서 경미한 장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칠급을 받고요. 그 다음에 긴 뼈 기형이 있는 경우, 그렇게 다리 보면은 관절 말고 또 무릎 밑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 이제 긴 뼈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엉덩이에서 관절까지 긴 뼈 있고, 이 긴 뼈가 약간 굽었다든가 총 맞아가지고, 이렇게 기형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칠급을 받는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가 굽거나 휘거나 삐딱하지 않더라도 그 총 맞은 다리 뼈에 총 맞은 자리가 막 몹시 아픈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칠급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사 판정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 발가락에 대해서는 발가락 그 여러 개, 10개의 발가락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개, 10개의 발가락이 있는 중에서 엄지발가락 그 하나가 만약에 총 맞아서 달아났다. 그럼 이제 그거 이제 칠급을 받고요. 그다음에 중지 관절, 발, 허리, 관절 이상경, 발가락이 잘린 경우, 그렇게 엄지발가락이 아니라도 뭐 중지발가락, 앵기발가락 이런 발가락 하나가 달아났으면은 무조건 칠급을 받고, 그 다음에 2개까지도 칠급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2개 달아났는데 6급은 안 되는가 봐요. 그렇게 칠급이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발가락이 3개 이상 잘린 것도 당연히 칠급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혹은 본인이나 이렇게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많이 아프거나 그 다음에 기형이 생겨서 그 칠급을 받는 그런, 평상시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서도 어느 정도 고통을 느끼거나 또 기형이 이렇게 돼 보이거나 하는 이런 분들에게 국가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을 때 칠급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뼈라든지 빗장뼈, 뭐 복장뼈, 갈비뼈 이런 것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다리에 관련된 문제, 여기에서 칠급을 받는 분들의 기준을 지금 알아봤습니다. 이제 6급, 5급, 4급 내려가면 이제 그 정도가 많이 심하겠죠. 그래서 그 6급, 5급, 1급까지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이제 다 설명. 어떤 경우에 1급을 받고 3급을 받고 7급을 받는지, 6급도 1항, 2항, 4항까지 있는데 4항은 어떻게 하면 받는지 그걸 다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 둘째 시간으로서 너무 길면 여러분이 지루하니까 일단은 7급의 등급 판정받는 내용에 대해서
판정받는 건 내용에 대한 것만 중점으로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렇게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분들이 7급을 판정받는다. 미리 여러분이 알고 서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7급 말고도 8급, 9급, 10급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상해를 당했는데도 보상금은커녕 유공자증도 못 받는 이제 그런 경우고, 지금 7급이 가장 애매한 게 뭐냐면 1편에서 말씀드렸지만 7급은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가 나타났을 때에 본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러한 7급 판정을 받고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유족 같은 경우는 달라요. 배우자나 그 다음에 직계가족 아들이나 손주에까지 주는데 그 아들이 받거나 배우자까지는 받아요. 받는데 아들이 받을 때는 기초수급자 같이 살기가 어려운 사람에게만 또 이렇게 수순이 이제 1편에서 제가 중요한 거 다 설명드렸어요. 1편에서와 같이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런 서류를 갖춰야 배우자나 직계가족은 7급인 경우는 승계를 받을 수 있다. 6급 이하는 이제 다 자녀들에게 다 승계를 받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이 7급 되는 분 경우에 어떠한 정세가 나타났을 때 과연 내가 오늘 서류를 지금 넣는데 나는 이렇게 이 관련에 적합한 그 내용이구나. 나는 이 서류를 넣을 때 7급을 받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판정에 대한 거는 제가 판단을 내린 게 아니고 그 의사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그 판단 법률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분들도 이 법률을 보고 판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 법률을 먼저 알고 7급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뭐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여기에 관련되었다고 해서 100% 그렇게 그것서 판정이 난다 뭐 이거는 또 아니에요. 그건 엿장사 마음이죠. 그분들이 그 신청한 분들의 내용을 들어봐서 불쌍히 여기고 정말 이 내용을 들어봐서 꼭 이것은 7급이라도 우리가 판정을 내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받는 거지, 그분들이 뭐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거 뭐 엿장사 마음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예요. 7급이라고 분명히 신청했는데 7급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7급이 안 나오면 거의 꽝이에요. 유공자증도 못 받아요. 그래서 가장 취약한 7급에 대한 거를 오늘은 설명을 해드렸고, 어떤 분이 7급 판정을 받는다. 이 대한민국에서 단 한 명도 이런 말을 해본 한 사람이 없는데 저만 처음으로 해요. 제가 이 보훈 관련 영상을 유튜브고 그 다음에 관련 홈페이지가 들어가서 다 확인해 봤어요. 다 확인해 봤는데 단 한 명도 이러한 경우에 뭐 7급 받는다 6급 받는다 설명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전화하면 우린 그거는 모른다. 우리의 관련 바깥이다. 판정하는 사람 마음이다. 판정하는 사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판정을 하는가 해서 내가 판정하는 사람이 정하는 기준의 법률을 다 봤어요. 내용을 다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들어가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서 여러 말 떠들어 봐야 소용이 없다. 서류 가지고 이 법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선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여러분 미리 알아두면 내가 넣고 있는 서류가 얼마일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7급도 못 받을 그런 사항에 있는 분들은 사실 뭐 넣어봐야 거의 희망이 없죠. 그래서 맥이 다 빠진 상태에서 서류를 일단 넣기는 혹시나 하고 넣어보지만은 그렇게 넣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거는 제가 1편에서 다 얘기를 했고, 5번에는 이제 세부적인 항목이 들어가서 이제 2편부터 앞으로 계속 몇 편이 되었든지 등급 판정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계속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30분 정도 됐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30분이 넘지 않은 단계에서 1편, 2편, 3편, 4편, 5편 계속 이렇게 연이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 사랑해 주시고요. 영상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셔서 관련된 분들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